오늘 수업 내용이 주된 내용은 공인인증서 관리하는 거하고 악성 코드 관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의 주된 내용인데 질문 사항으로 핸드폰 갤러리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오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먼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동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USB 케이블로 연결하겠죠. 자, 그러면 USB 케이블로 핸드폰과 PC를 연결하기.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1번 이거예요. 방법을 설명드려야 돼,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핸드폰의 삼성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다라고 떠요. 그런데 화면마다 약간 다른 게 뭐냐면 PC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라고 화면이 뜨기도 해요. 스마트폰의 내용을 PC에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돼요. 허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권한을 부여를 못 받았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땐 충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허용을 받았으니까 이제 PC에서 내 컴퓨터를 실행을 하죠.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은 뭐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컴퓨터 실행하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이거 실행하셔도 되고 내 컴퓨터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USB 저 스마트폰이 여기 떠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안 떴죠? 지금 뭔가 작동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일단 닫아 볼게요. 그러면요. 얘를 좀 닫아 보고요. 다시 뺐다가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접속이 됐어요 라고 창이 떠요. 이거 뽕뽕뽕 하고 나타나더라고 화면 밑에 제 핸드폰에서. 그러면 여기에 오늘 왜 그런데니? 이걸 닫아야 될 것 같아. 닫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하면은 그 드라이브 목록에서 이동식 장치라고 하는 것 중에 장치에서 내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면 돼요.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는 거는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을 뺐는데 여기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톡 하고 열려요. 그러면 이제 이 장치 중에 스마트폰 안에서는 장치가 뭐가 있냐면은 내 핸드폰이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꽂아 볼까요? 이렇게 여기 모바일 접속을 허용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가 장치가 연결이 됐다는 게 떠요. 이거는 제 휴대용 장치네. 이동식 장치가 아니라 휴대용 장치.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보이고요. 그럼 여기에 핸드폰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 거는 충전도 되고 데이터 전송도 되는데 LG나 다른 제품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여기 눌러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충전만 할 거냐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라고 선택을 해주면 제가 데이터를 선택하겠다고 체크했더니 이제는 더블 클릭하면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이거 태블릿이고 그럼 태블릿 안에 내부 저장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부 저장소에서 DCIM 폴더를 찾아야 돼요. 이 안에 보면 내부 저장소 안에 DCIM 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카메라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는 반드시 이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가보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네. 그래서 카메라 여기에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가서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안 찍었나봐. 얘는 안 찍었나봐. 제가 이거로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제 핸드폰을 다시 꽂아 볼게요. 자, 핸드폰을 제가 꽂으면은 예, 여기 장치 뭐 소프트웨어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떴어요. 휴대용 장치. 예. 그럼 이제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떴지 않습니까? 처음엔 한번 떠요. 이 컴퓨터에다가 제 핸드폰을 처음 연결한 거예요, 오늘. 이제는 뺐다가 다시 꽂으면 그 메시지 없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뺐다가 다시 꽂으면은 그냥 두말 없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내부 저장소라고 하는 거를 찾을 거예요. 잠깐만. 아까 권한 부여해 주는 거 있다 그랬죠? 권한 부여. 여기에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 허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허용하겠다 라고 얘를 체크해야 눌러줘야만이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내부 저장소라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엔 폰 카드라고 나왔네요. 요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폰 또는 여기에 아까 뭐라고 카드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왜 두 가지가 나왔냐면은 이건 제 핸드폰이고 근데 핸드폰 저장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저가폰을 쓰니까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 큰 거를 꽂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고 대부분 폰만 나올 거예요. 폰. 그럼 폰에 가서 똑같아요. DCIM 그리고 카메라. 근데 여기 카메라 폴더가 없죠? 없잖아요. 저는 저장 공간이 적다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이 핸드폰 자체에다 저장하지 않고 보조 공간에다 저장하라고 카메라에다 명령을 걸어 놨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네. 똑같아요. DCIM 가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카메라 찾으시면 제가 가볼까요? 여기도 DCIM 있고요. 카메라 있고요.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나오네요. 좀 이렇게. 이게 사진 폴더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점심 먹고 찍은 사진도 있고 이건 점심 아니다. 어제 점심도 여기서 먹었는데 이건 2017년 사진이네. 2017년 2월 28일 오후 12시 그러니까 점심때죠. 12시 31분 47초에 사진 찍었다고 나왔네. 날짜 시간 10분 초가 나와요. 요거는 황사 트럭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작동한 날, 황사 불어온 날, 미세먼지 해가지고 2018년 3월 26일 날 아침 8시 05분 38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2018년도 4월 13일 4월 13일이면 어제죠. 어제 촬영한 사진들이 여기 있어요. 촬영한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꽃구경 가가지고 돌려봐야 되겠네. 옆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데, 꽃구경 간 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 복숭아 꽃이 핀 거예요. 도화. 예.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얘를 찍어 본 거예요. 가로로 찍으니까 좀 보이네. 그렇죠? 예. 복숭아 나무가 자라서 해마다 복숭아 열려요. 근데 진딧물이 엄청나게 매년마다 얘는 항상 꼬이더라고. 섭취는 못해요. 꽃 필 때가 제일 예쁘고 그 다음부터는 흉물스러워. 그걸 이제 촬영한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러면 이제 요 보시는 핸드폰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아니면 얘를 통째로 복사해서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다가 요 사진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통째로 사진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여기 와서 6번 원하는 사진을 선택 또는 카메라 폴더를 통째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복사. 그리고 PC의 사진 폴더에 놓고 사진 폴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죠. 그럼 사진이 통째로 올 거 아닙니까? 일로? 그러면 스마트폰 사진은 다 지워놔야 돼. 이 사진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촬영들 해 놓으셔가지고요. 몇 년째 동안 여기 그대로 있어요. 사진이. 근데 저는 제 카메라가 핸드폰이 용량이 작고 저렴한 걸 샀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보조 장치를 따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내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디 놀러 가서 찍으려고 봤더니 저장 공간이 없어요 라고 나오면 사진을 안 찍든지 옛날에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찍든지. 그럼 옛날 그 사진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관도 못 해놨는데 삭제하면 추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첫째,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 그 대상을 선택하죠. 그리고 붙여넣기. 자, 얘를 정리한다면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이게 끝이에요. 컴퓨터는. 그게 핸드폰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내 컴퓨터에 꽂으면 핸드폰이 뜨니까 따닥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빨리 가야지.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하러 가야지. 그리고 복사 명령 걸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다른 데 옮겨놓기 위한 대상지, 목적지죠. 목적지. 내 컴퓨터에다 놓고 PC에 사진 폴더를 선택하고, 사진 폴더라는 건 여기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를 보면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라이브러리의 사진 폴더를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나라의 그냥 원칙이에요. 선택, 복사, 선택, 붙이기, 끝. 이거예요.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도사가 되어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처음 하시니까 야 어디에 있는 거니, 순서가 뭐니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데, 복사할 때는 어떻게 복사를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또 다른 말로는 우클릭한다 그러지. 오른쪽 버튼 클릭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 금지하는 걸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요? 복사 금지하는 거. 복사를 금지해놨어요? 네. 아니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은 복사 금지하는 아,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블로그의 경우에는 복사 금지가 되어 있는 사진들, 이미지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금지를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라고 한 건데 굳이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놨잖아. 그럼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져가고 싶잖아. 그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지가 되어 있는 거를 굳이 가져와서 혹시나 다른 곳에 퍼다 나르면 처벌이 커요. 그러나 내가 보겠다. 내가 프린터로 인쇄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보장돼 있어요. 법으로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작권법이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복사 금지를 해제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복사 금지를 푸는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제가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에는 화면을 캡처한다 그러죠. 캡처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캡처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얼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복사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키라 그래서 F12번 키 있잖아요. F12번 키 옆에 그 PRT SCN이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딱 누르면 이 화면이 복사가 돼요. 예. 여기 키보드에 보면 F12번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반응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 자체를 내가 복사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눌렀다 띄면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PRT SCN이라고 하는 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이제 복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화면의 내용을 복사했다라는 게 PRT SCN 누르면 화면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뭐 그림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죠.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한글 2010이라든지 또는 뭐 그림판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데 가져가서 붙이기 명령을 걸면 여기 붙이기 명령을 걸면 붙어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자 볼까요? 제가 이거 이 화면도 내가 복사해. 프린트 스크린 키 여기다가 붙이기 누르면 제가 메모장에 쓴 그림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게 그림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르기 명령을 이용해서 요만큼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뭐 편집을 하든지 따로 해야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랐잖아요. 이 편집하는 건 또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열심히. 예. 방법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복사 금지를 해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 IE라 그래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은 여기에 그 알툴바라는 게 있어요. 알툴바 같은 거를 설치해요. 절차가 좀 복잡한데 이 알툴바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 알툴바 안에서 여기 보면은 요거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제한 해제라는 거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해제시키는 거 있어요. 그거 제한 걸는 거 아까 그거를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저작권법 저쪽에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 안에 보일 텐데 이런 사진을 내가 저장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오른쪽 눌러가지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그치? 그림 저장하는 기능이 없네요. 자, 이거 오른쪽 누르면 복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복사가 되네요. 원래가 되는 애인데 안 되는 애도 있거든.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들은 복사가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복사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림 편집 프로그램 같은 데 와서 거기다 붙여넣기 하면 이거 와요. 그럼 이걸 내가 저장해서 쓰면 되고, 저장하기 싫으시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저장하면 그냥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저장이 안 되게 오른쪽이 안 눌려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아까 그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오른쪽 누르면 뭐가 없다. 그런데 얘를 해제하고 얘를 요거 하고 여기에서 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선 또 안 열리네. 얘를 눌러봐야 나오겠는데. 네. 이렇게 사진 인쇄, 뭐 사진 저장 그렇게 해갖고 저장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내가 혼자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퍼다 나르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 저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알툴바에 있는 기능을 알툴바의 기능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알툴바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 절차가 복잡한 거죠. 우리 컴퓨터에는 알툴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알툴바를 또 설치해야 되는 이제 절차가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툴바 어떻게 깔지? 어려울 텐데. 그러면 뭐 당분간 안 하셔도 되고 차츰차츰 알아나가는 거니까는요. 예. 이건 뭐죠? 스캔한 거라니? 지난번에 왜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찍은 거 가지고 예. 살 때는 이 사진 갤러리로 갔는데 예. 찍어가지고 했는데 사진 갤러리로 잘 안 가서 이거는요. 지난번에 찍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 스캔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얘를 한번 실행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 캠 스캐너 요거로 말씀하신 거죠? 자, 캠 스캐너를 이용해서 찍었어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예전에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새로 이제 촬영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취업 확인서라는 거를 이제 여기 한번 촬영을 해 볼 거예요. 그럼 취업 확인서가 사실은 얘가 요만큼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종이가 막 겹쳐가지고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얘를 OK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밑에 있는 걸 OK 누르면은 얘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됐는데 이게 그림으로 저장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안에 저장된 거예요. 그럼 못 꺼냈어요. 그럼 얘를 꾹 눌러가지고 여기 체크가 됐지 않습니까? 그 화면 밑에 보시면 갤러리에 저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눌러야만이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갤러리 어디 저장된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 갤러리라고 있는데 갤러리로 가보면 요 카메라는 아니고요. 픽처라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안에 방금 전에 작업한 글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는 폴더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폴더가 좀 공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잽싸게 얘를 다시 꾹 눌러가지고 점점점 눌러가지고 앨범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카메라라는 앨범으로다 옮겨오면 이 카메라는 보조장치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항상 저는 옮겨놔야 돼. 전 습관이. 이 자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초고속 카메라든 무슨 카메라든 간에 촬영을 하면 보조장치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만, 여기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카메라만 보조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카메라들은 보조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런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은 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저는 카메라의 기존 공간에다가 옮겨오는 과정을 꼭 한 번은 해요. 공간이 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안방 공간이 없으니까 건너방 공간을 쓰는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보조장치가 사셔야죠. 따로 해서 예, 사서 네. 컴퓨터 열고 뚜껑 열어갖고 안에다 꽂아야 돼요. 예. 그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 SD라 그래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SD 카드고요. 이건 SD 카드고요. 마이크로 SD는 되게 조그매요. 마이크로 SD 카드는 새끼손톱만 해요. 우리 새끼손톱만 해요. 그래서 얘는 카메라 자체가 요만한 건가 봐요. 카메라가 되게 작죠? 요거 SD 카드를 안 들어가고 겉에 보이게끔 하는 요만한 카메라인가 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다가 얘를 이제 저장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마이크로 SD라고 해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128GB 짜리가 125,000원이에요. 256기가다. 256기가. 125,000원에 올라왔네요. 삼성 거. 저도 지금 삼성 거 256기가 짜리 쓰거든요. 이건 128기가고요. 128기가는 36,490원인가 봐요, 지금. 제일 싸게 파는 데가. 요 크기가 새끼손톱만한 거예요. 그걸 사셔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안에다가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못 여는 핸드폰 있잖아요.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된 거. 그러면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요즘 새로 나온 갤럭시 시리즈들은 뚜껑을 못 열어요. 그거는 요심칩 꽂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핀 같은 걸 꾹 누르면 이렇게 쏙 빠져요. 여기가 요심칩이 들어가는 데고요. 요심칩. 여기가 SD 마이크로 SD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쑥 밀어 넣으면 돼요. 그런 공간은 줘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장 장치가 늘어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거기다 저장하라고 카메라한테 명령을 거는 거예요. 카메라는 어디서 명령을 거냐면 이 카메라 안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장 장치라고 있잖아요. 저장 장치가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디바이스는 이 핸드폰 자체고 SD 카드에 저장해라. 그래서 전 거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진 찍을 때마다 알아서 글로 저장이 되죠. 편하지. 예. 저절로요? 저절로 간대요. 예, 그 명령을 걸어놨으니까 얘는. 네. 근데 캠 스캐너는 그 기능이 없거든요. 네네. 그냥 자체 카메라 핸드폰 자체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저장된 거를 저는 옮겨야 되는 수고를 해야죠. 저는 제 입장을 아니까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별도로 사셔야 되니까 금액이 비싼 건 아니에요. 용량 큰 거는 1225만 5천 원이고 용량 작은 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거, 내 핸드폰은 128기가를 달아도 되는지 256기가를 달아도 되는지 64기가만 돼야 되는지는 핸드폰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S3는 32기가만 지원해요. 256기가 집어넣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작동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보셔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SD 카드가 이제 풀을 찼으면 풀을 짜서 내가 그걸 계속 보관하는데 이게 조그맣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장 하드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에 가서 사진 폴더를 선택해서 붙여넣기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또는 외장 하드를 선택해서 거기다 붙여넣어도 되죠. 근데 지금 보관에 대한 얘기, 저는 이제 그 자료를 그냥 외장 하드는 이렇게 보기가 크니까 근데 지금 SD 카드는 제가 지금 SD 카드는 요만한데 그거 이제 SD 그냥 카드를 엑셀에다가 컴퓨터로 연결을 하면 네. 외장 하드나 SD 카드나 연결하면 이 컴퓨터 창에 이렇게 떠요. 네. 근데 그럼 다시 그걸 또 옮겨서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외장 하드는 넘기든지 해야죠. 그렇죠. 외장 하드도 어차피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복사해서 외장 하드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죠. 핸드폰 적은 용량에 내가 유용하는 정도로 SD 카드 그렇죠. 한다 그러면 예. 전 SD 카드를 통째로 또 이거 보관 빼갖고 빼가지고 그 알맹이 자체를 보관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사진 촬영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SD를 쓰는 경우도 있고 SD 카드를 쓰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필름이잖아요. 필름. 그걸 여러 개 갖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근데 용량 큰 거 가져가면 옛날에 36카트짜리 필름 한 통을 가져가느냐 두 통을 가져가느냐 그런 건데 아까 256기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나가서 사진 찍으면 한 10만 장 이상 찍을걸요? 그건 뭐 충분하죠. 여행 가서 10만 장 찍을 일도 없고. 저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가 필름을 20통 사갔어요. 신혼여행 때. 20통을 찍어가지고 그로 이제 앨범을 만들고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했었으니까는. 근데 지금 딕하니까 필름을 갈아 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 SD 카드만 탁 집어넣으면 뭐 몇천 장, 몇만 장 찍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수월해졌죠. 공인인증서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공인인증서가 이제 조만간에 사라진다고 하죠.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써야 돼요. 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사용을 해야 되고, 본인 인증 수단이 지금 대체 수단이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예요. 그렇죠? 신분 확인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핀? 아이핀은 온라인용이고요. 마이핀도 있어요. 마이핀. 이거는 오프라인용이에요. 근데 마이핀은 아이핀 발급자만 발급이 가능해요. 아이핀이 없으면 마이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핀은 파일로 받는 거죠. 공인인증서 같이. 아니면 내가 누구다라는 거 그냥 아이디 로그인만 하면 돼요.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아이핀으로 확인할게요. 그럼 아이핀 클릭해가지고 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아무개님 오셨군요 라고 확인이 돼요. 그럼 이 아이핀을 갖고 있으면 마이핀이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마이핀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병원에 갔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래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기 싫거든요. 그러면 마이핀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이니까는. 근데 이제 아이핀을 발급받을 때 온라인에 가서 발급받아도 되고요. 동사무소 가서 받으셔도 돼요.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갖고 아이핀 발급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럼 신분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공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3년간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은 사람은 1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1년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주민등록증 달라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이제 복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되고,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주민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핀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마이핀 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이핀 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본인 신분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마이핀도 기간이 있나요? 예? 마이핀도 기간이 있어요? 1년이나 3년, 2년이나? 마이핀은 아직 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인증을 재인증 받으라고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그 마이핀이 있는데. 예,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핀은 자꾸 오거든요. 예, 아이핀은 1년마다 바꿔야 돼요. 귀찮아서. 귀찮죠? 근데 해야 돼요. 그럼 동사무소 가서 하면 3년간 인증을 안 받, 3년마다 인증 받으면 되고, 동사무소 발급 받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뭐 네이버든 어디든 회원 가입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회원 가입을 눌러야 되는데, 회원 가입 누르셔가지고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본인 인증이 이따구로 받아놨네. 핸드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증을 받을까요? 이거로 인증받아? 이거로 인증받아야 되는데, 핸드폰 없는 사람은 이제 인증을 못 받겠지 뭐. 일단 이게 불편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여기 서울특별시 가서 회원 가입을 하겠다. 여기는 뭐 당장에 로그인, 여기 회원 가입, 1번 회원, 아이핀, 공공 아이핀, 휴대폰 인증 이렇게 떠야지. 네이버 잘못된 거죠. 공공 IP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그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공공 IP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 잠깐만 팝업 허용해야 되겠네요. 다시 인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설치하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좀 떴거든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뭐냐면
내가 ABC 1, 2, 3, 4를 치잖아요. 그럼 저쪽 해커가 내가 ABC 1, 2, 3 쓰는 걸 알아. 그걸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설치하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공공 IP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건가? 하도 안 쓰니까 저도 까먹어요. 넉 2차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데 뭐지? 이건가? 맞네요. 비밀번호가. 네. 비밀번호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막 섞어서 써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데 그러면 제가 이정민하고 2003년에 가입했네 IP를. 근데 이미 가입했대요 서울시에. 굳이 가입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본인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IP예요, IP. 그럼 아까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거는 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는.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보면 뭐 자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저희 형님 이름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쓰세요라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는 명의를 바꿔드리는 거죠. 대신에 요금만 이제 저희들이 가족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자녀들이 대신 대납해주면 되니까는. 그래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이 홍길동이구나 일지매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 이제 금융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kbstar.com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는 공용 컴퓨터니까 제가 공인인증서를 이 컴퓨터에는 보관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제 USB 메모리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냐 이동식 장치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하는데 또 이것도 중요하죠. 공인인증센터라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갱신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갱신. 인증서를 복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USB 메모리를 챙겨와야 되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뱅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사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PC에서 스마트폰에서 비인증서를 복사한다 그러면 여기 가서 지금 이거죠. 이거 안드로이드 폰 이걸 눌러가지고 PC에 스마트폰 인증하기 이거죠. 그럼 눌러가지고 화면이 뜬단 말이야. 뭐를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요. 제 USB 메모리나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공인인증서 들어있잖아요. 원래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면 돼요. 컴퓨터에 보면 mpk라는 폴더를 찾아야 되는데 또 컴퓨터 PC는 얘가 또 겉에 없어요. 요 내 C 드라이브에 가보면 여기 없고요. 뭐 여기 어디 찾아야 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아까 있는 거를 여기 보면 공인인증센터에 있는 인증서를 관리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찾아주더라고 알아서. 그래서 복사를 해서 내 USB 메모리에다 붙여넣기 이제 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가서 봤더니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USB 메모리 안에 이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요거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 USB 메모리, 제가 또 예비로 하나 갖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공인인증서용 USB 메모리 따로 있어요. 여기 공인인증서만 더 갖고 다녀요. 용량이 무려 128MB예요. 1기가가 아니라 8분의 1기가. 용량 되게 작아요. 예, 이게 용량이 너무 작은데 공인인증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여기 얘도 암호 걸려 있어요. 암호 걸려서 못 열어봅니다. 암호를 맞춰야만이 열어보게끔 보안에 철저하게, 이 안에는 다 공인인증서들만 그런 것만 다 넣어놨어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매번 갱신하면 여기도 다 하나 붙여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두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키니까 자동 집 열쇠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면, 그럼 스마트폰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 스마트폰 안에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안에다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도 공인인증서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공인인증서 복사가 돼요. 예,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들어가요. 예, 이거는 굳이 근데 왜 여기서 이런 관리 모드가 들어가냐면은요, 공인인증서 어디 처박힌지 모르거든요. 폴더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관리를 하라는 거지. 할 줄 알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대신에 갱신 같은 건 어차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스마트폰에다 붙여놓으면 들어가요. 원래는 이 절차대로 해서 원격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똑같더라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못 찾을까봐, 어느 폴더 가서 무슨 폴더 찾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라는데, 그 폴더가 통째로 와야 돼요. 그 해당 폴더만 가져오면 안 되고 전체 폴더를 통째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두 가지죠. 무료 쓰는 게 있고 유료로 쓰는 거 있고. 우체국에 가서 발급받으면 4,000원짜리를 무료로 받을 거예요.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거.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들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든요. 이제 수업 들어갈 때, 강의 들을 때, 이때 무료 인증서 갖고는 로그인이 안 된대요.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돈을 내고 썼는데 우체국 가서 하면 괜찮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 통해서 이제 발급받는 학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증서는 이런 거죠. 제가 제일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든요. 제일은행에서, 우체국에서 국민은행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국민은행에 등록을 해야죠. 당연히. 갱신이 될 때마다 등록을 해줘야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농협에 가도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삼성카드 어디 카드 다 등록을 해야만이 갱신된 걸로 1년에 한 번씩은 갱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갱신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등록하는 거. 예. 그래서 관리해 주시면 두고두고 쓰시는 거니까는. 핸드폰에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금융기관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요즘 또 카카오뱅크 많이 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예쁘게 나왔어요. 카드가, 캐시카드가.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거기다가 금융거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애들 따라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카카오뱅크에서만 만든 이제 캐시카드인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캐시카드. 예.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은행에서요. 우리은행에서 평창올림픽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카드입니다. 그 무슨 카드야? 이건 캐시카드예요. 신용카드를 더 하나 만들긴 싫고 기존의 신용카드에 요 캐시카드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 올림픽 그거잖아요. 마스코트 호돌이. 호돌이가 아니지. 옛날에는 호돌이였고. 그래서 요거를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더라고. 무료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래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보여줬더니 자기네들도 만들어갖고 쓰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예. 요즘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금융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인터넷 뱅킹을 하던 폰 뱅킹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신다고. 이거를 제가 스마트 뱅킹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관리예요. 관리.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에 악성 코드 바이러스 감염되면요 치명적입니다. 두들겨 패서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아예 거기다 심어 놔 버린대요. 공장 초기화를 해도 그대로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KBS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방송국에 있는 PD, 아나운서, 기자들한테 저 결혼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구지? 하고 눌러본 거야. 그랬더니 눌러봐도 없죠. 그때 감염된 거야. 감염이 된 거야. 이제 눌러보고 밑에 저 결혼해요 그러면 누구지? 하고 눌러보고 또 밑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눌러볼 거 아닙니까? 문자를 열어보는 거는 안 걸려요. 감염이 안 되는데 문자 밑에 링크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혼시장이 어딘지를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그 링크를 눌러보잖아요. 눌러봤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잘못 왔나? 했더니 감염이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그 이제 짜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해커하고 그 이제 진행하는 PD가 컴퓨터를 틀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A 기자 지금 어디 이제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가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게 해커 컴퓨터에 다 떠요. 대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도착하면 핸드폰 들고 샤워실에도 가고 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보는데 물 내리는 소리 다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가 들어있잖아요. 카메라. 얘가 알아서 다 촬영을 해요. 내가 카메라를 누르지 않아도 카메라가 다 작동이 되는데 심지어 전원을 껐잖아요. 그래도 작동이 돼요. 배터리를 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몇 사람한테 이제 보냈는데 거의 10중 8구 다 감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문자 받은 적 있죠?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뭐 아무 반응이 없길래 그냥 말았어 했더니 그리고 어디 다녀왔었죠? 어디 가서 뭐 먹었었죠? 신용카드 거래 내역 다 나오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사실은 이거 실험한 거예요. 해커가. 그럼 나 감염된 거야? 풀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죠. 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작동이 된다는 거. 꺼놔도 작동된다는 그 소리. 이건 침실에도 가져가고 회의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회의 같은 것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다 해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저 결혼해요 라고 하는 걸 궁금해서 눌러보시면 안 돼요. 결혼하나 보다 하고 말아야 돼. 그럼 결혼은 어떻게 와야 되느냐? 선배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리고 뭐 결혼 시장은 어디고요? 시간은 어디고요? 그리고 저희
그동안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들 보고 싶으시면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와야지 어디 건방지게 저 결혼해요 끝 궁금하면 눌러보세요. 그게 어딨냐고. 그럼 어른들한테 저 결혼해요 그러면 누구네 집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우리 아이 돌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 제가 보냈어. 이정민이 보냈어. 우리 아들 돌이에요 그러면 아 이정민 혼자 아들이 돌이구나 아는데 모르는 번호가 간단 말이야. 모르는 번호가 갔는데 그걸 궁금하다고 눌러본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 핸드폰에서 저는 어떤 앱을 쓰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V3 모바일 플러스 2.0 알약 이 두 가지는 써요. 이 두 가지는 써요. 여러분도 요거는 금융 업무를 하시면 요거 깔려 있을 거예요. 한번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V3 얘는요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금융 업무하면 자동으로 작동돼요. 평상시에는 V3 가지고 관리하지는 않아요. 저는 알약으로 관리를 하는데 V3로 관리할 수도 있죠. 왜 안 떠? 이 화면이 안 떠. 안 뜸 말고 다시. 그래서 네이버 앱을 한번 알약을 한번 여러분들 설치해 보시면요. 알약은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안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악성 코드는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안 좋은 것들을 통틀어서 악성 코드라 그래요. 얘를 검사를 하시면 돼요. 앱이 107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앱만 검색을 해보면 앱이라도 검색해야지. 어차피 사진 같은 거는 바이러스 걸리는 것보다는 앱을 검사하면 되죠. 그러면 앱을 검사하겠다 그러면 안에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광고는 떠요. 밑에 광고는 뜨고 안에서 검사를 다 해요. 제가 105개를 쓰나봐요. 앱을 많이도 쓰네. 스타벅스는 가지도 않는데 왜 앱을 깔아놨지? 네, 이상 없대요. 아, 저는 수시로 검사를 하니까. 아 이거 수술 해주는 게 좋아요? 검사를 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앱을 깔잖아요. 앱을 깔면 알약이나 이게 그러니까 여기 V3라고 제가 써놨는데 V3나 또는 알약 이런 거로 검사하시면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 알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앱을 깔잖아요. 그러면 이 앱에는 악성 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떠요. 수시로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 설치하실 때는 한 번은 검사하셔야지. 알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쓰레기 청소도 해줘야 돼. 청소. 이 안에 어떤 게 쓰레기냐? 카톡에서 봤던 사진들 있죠? 카톡으로 저장된 거, 카톡으로 받은 사진 말고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우리가 터치해갖고 보잖아요. 임시 공간에 저장되고 말아요. 그럼 그게 쓰레기가 돼요. 보세요. 되게 많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얘를 청소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음료수 다 마시고 PET병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쓰레기잖아요. 재활용하든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깨끗해지려면. 근데 컴퓨터는 재활용이라는 게 없으니까 쓰는 거냐 버리는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에 써야지 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약을 깔면은 뭐가 좋으냐면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초기 화면에 여기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여기에
알약 툴바가 깔려요. 알약 툴바가. 저는 이제 알약 툴바를 닫았는데, 알약 툴바를 깔면 편리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프레시 작동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툴바를 깔면 하나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핸드폰 관리를 못 하시면 불편하죠. 우리 집 살림살이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신 분 스마트폰 제가 아까 봤을 때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 폴더를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폴더를 다 빼서 밖으로 빼든지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다 폴더별로 저장해 놨어요. 여기는 SK텔레콤에서 받은 거, 요거는 네이버와 연관된 앱들, 요거는 카카오에서 받은 앱들, 요거는 보험 금융에 관한 거, 요거는 은행에 관련된 앱들 하고 따로따로 만들고 딴 두 가지만 제가 가끔 하는 고스톱하고 플레이스토어는 밖으로 빼놨어요. 그리고는 다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폴더를 그러니까 전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폴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까 옛날 핸드폰들은요 왼쪽에 보면 옵션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폴더 만들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눌러가지고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쓱 하면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건 폴더니까 폴더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겹치면 그냥 폴더가 돼요. 그럼 폴더 이름을 만들면 돼. 뭐라고 만들면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폴더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폴더 안에 들어가서 뺄 거야.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다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밖으로 이렇게 빼내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그때는 얘가 이제 폴더가 빠졌지. 이건 핸드폰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설명서에도 나와. 간편 설명서도 있어요. 근데 설명서는 다 안 보잖아요. 안 돼요.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 그리고 이 폴더별로 안 하시면 파일별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앱 설치되어 있는 목록을 가서 보면은요, 여기는 2개 있고 저쪽에 3개 있고 이쪽에 하나에 있고 막 그래. 그 이 화면도 여기는 3개 있고 저쪽엔 2개 있고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안 돼.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제 메모, 네이버 메모. 이거는 구글에서 돈 버는 거. 이거는 뭐 지하철 많이 타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데이터. 전 300메가짜리니까 2920 됐으니까 요 얼마큼쯤 쓰고 있는지 남은 건지, 요거 날씨. 여기는 제가 자주 다니는 이제 그런 앱들. 여기는 제 스케줄 일정표. 그 다음에는 스케줄 달력. 여기는 이제 알람. 오늘 5시 10분에 제가 눈 떴단 말이에요. 여기 오려고. 알람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저는 나름 이렇게 폴더별로 화면마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놓거든요. 이런 화면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화면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화면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관리하셔야 돼요. 이 관리가 안 되면 아주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 근데 그냥 그럭저럭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 여기 2개 있고 저기 3개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는데, 그걸 용도별로 모으세요. 모으는 거는 쉬워요. 얘를 꾹 눌러가지고요.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면
화면을 이제 벗어나면 이쪽에 옮길 수도 있고 저쪽에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로 옮기는 거고, 이걸 해서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면을 넘겨가지고 여러 개를 그룹별로 쓰는 게 좋지. 그룹별로.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저희 가족 그 대화하는 창, 이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들 이런 거, 뭐 은행 업무, 신용카드 업무 같은 거, 이거 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것도 다 몰아놓은 거야. 나머지는 제 이제 캘린더, 스케줄 일정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지금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지금 방법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척척 내가 꺼내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진열은 잘 해놨는데 안 쓰면 꽝 되는 거니까 내 편한 대로 쓰면 되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간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컴퓨터를 모르는데 너무 쉬워서 지금 질문드려서 예, 질문 어떤 걸? 이게 제 거요. 이게 주식 계좌 보면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대를 좀 크게 하게, 이거 보고 저거 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다른 게 좀 확대가 돼가지고요. 이걸 작게 하려면은 그 X 뭐 이렇게 뭐 창들이 여러 개 열려 있다 이거죠? 거예요. 예. 예. 자, 보세요. 그게 돼서 우리가 이제 뭘 하다 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뭐를 클릭하고 또 뭐를 하다 보면 뭐가 클릭이 되고 뭐를 하다 보면 뭐가 클릭이 되고 막 하다 보면 창이 되게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닫으면 되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네이버를 실행했어요. 실행해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는데, 얘를 이제 네이버를 실행했는데 네이버를 실행해서 네이버 창에서 뭐를 누르면 창이 열리잖아요. 창이 안 열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요 인터넷 창 있잖아요. 인터넷 창. 인터넷 창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 인터넷 창 여기. 얘를 클릭을 하면 뭐가 하나 열리고 뭐가 열리는데, 요 인터넷 창이 숫자가 보이죠? 하나가 열려 있어요 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50개까지 열려요. 처음 보시는 거죠? 예. 그분은 이게 50에 딱 걸려 있어요. 얘를 눌러가지고 얘 눌러가지고 닫아야 돼. 불필요한 창을 다 닫아야 돼. 안 닫으면 50개까지는 열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50개를 다 열어놓은 거야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열어보고 저거 열어보고. 그리고 얘를 닫는 게 아니라 홈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잖아요.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면 네이버가 실행된 상태거든. 네이버를 닫고 온 게 아니라, 네이버를 닫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이버를 또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네이버가 두 번 열리는 셈이에요. 그리고 화면 밑에 보면 예전에 사용했던 창을 여는 방법이 있죠, 이거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열었고 지금 두 개 열었어요. 근데 이 알약이란 창을 열었고 네이버라는 창을 열었는데, 네이버에 다시 열면 이 창이 돌아오면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창이 막 여러 개 열려요. 20-30개 열려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빨리 이거를 모두 닫아야 돼. 얘도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메모리를. 이게 많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더뎌요. 그리고 인터넷 창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뭐를 터치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그 창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50개. 이거는 비싼 핸드폰이 50개고요. 그 보급형이들 있잖아. 보급형. 저렴한 거는 30개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저도 어쩌다 보면 이게 막 20개까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까 다 눌러서 닫죠. 그냥 이 자체를 닫으면 그냥 20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닫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니까 닫히면 하나가 닫혔지만, 이게 20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를 눌러보면 얘를 누를 때마다 이 숫자가 22, 19, 18, 16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걸 다 닫아야 돼. 새로운 걸 하나 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걸 열면은
창이 지금 2개 열렸잖아요. 지금요. 2개 열렸다고 떴잖아요. 그럼 2개를 빨리 가서 불필요한 거는 뭐 해야 돼? 닫아버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더뎌지고 또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질문하셨던 건지. 창이 이걸 열다 보면 또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확대가 되는데 네. 화면 축소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보여요. 어떤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예. 아, 이 네. 저쪽 인터넷 제조회사, 인터넷 회사 쪽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이 내 노트북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창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합계 뭐 이게 네.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닫을 때는 그냥 닫지 않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 벌써 사라졌죠? 이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가면 사라지잖아요. 닫는 단추가, 여기 있는 닫는 단추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클릭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잡아당길 수 있지 않아요. 닫을 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 귀퉁이 있죠, 여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닫혀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닫히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 실행 여기 끝에 닫기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 줄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창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올라오거든요. 귀찮으시면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여기를. 그러면 닫혀져요. 그냥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많이 하셔야 돼. 대신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저한테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이랬을 때 불편했었다 이건데 그 예전의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하시다가 불편해? 그러면 착각 찍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제가 봐야 어떤 상황을 알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아요. 이게 다 방법이에요. 방법. 배가 아파요. 그러면 왜 배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이? 화장실을 안 가서 배가 아픈 건지,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진짜 장파열이 돼서 배가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배를 쭉 갈라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거든. 뭐 화장실은 자주 다니셨나요? 뭐 아니면 어제 뭐 어디 뭐 잠을 잘못 주무셨나요? 뭐 물어보는 게 그런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알지. 3일간 화장실 안 갔으면 배가 아플 만도 하지. 그런 건지 아니면 어제 무슨 뭐 복싱을 해가지고 뭐 배가 아픈 건지 이런 거.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마무리 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